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열심히 사는 여성들도 많아요. 저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본인 소득 이상으로 사치 부리는 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 댓글 달았어요. 열심히 사는 여자도 많아요. 이게 어제 거거든요. 어제. 이건 어제 마지막 썰.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닌가? 열심히 사면 다 문제가 없는 건가? 그리고 한국 사람 중에 열심히 안 사면 어디 있어요? 백수도 열심히 살아. 그렇지 않습니까? 백수도 열심히 한다고.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살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열심히 살고, 취업한 사람은 백수도 열심히 삽니다. 저도 열심히 살고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많죠. 열심히 살아도 엄연한 자기 그릇이 있어요. 자기 능력이 있고. 그러면 자기 능력과 기준에 맞춰가지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유독 이제 여자분들에 대해서 이 지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열심히 안 살아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긴 사는데 열심히 사는 그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그릇 이상으로 초과해서 소비를 하고 낭비벽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잘하는 여자분은 괜찮은데 보통 여자분들은 이런 말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냥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 보통 여자분들은 이런 말 하면 욕으로 받아들여. 욕이 없는데. 지금 제가 썰 푸는데 욕 한 마디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죠? 근데 지금 여자분들은 뭔가 자기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다 욕이에요. 왜냐? 그분들은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세상을 이해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할 때는 기분과 감정을 내려놔야 됩니다. 완전히 내려놔야 돼. 근데 여자는 살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분과 감정 내려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여자분들의 어떤 그런 소비 심리에 대해서 제가 딱 지적을 하면 발끈을 해요. 발끈을 해요. 아니 붕어 형, 열심히 산 여자가 많은데 왜 자꾸 뭐라 합니까? 이렇게 발끈해 버린다니까. 근데 우리가 팩트를 얘기하면, 여자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건 팩트입니다. 많은 돈을. 제시카님 아까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죠? 저분 여자분인데, 그 통계청에 보면 중위소득이 있어요.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네. 통계청에 보면 남녀 중위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남자 여자가 평균, 그러니까 그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버는지 알려면 중위소득을 보면 돼. 중위소득. 이 통계청 사이트에 보면 나와 있는데, 40 중반, 그러니까 한국 여자 만 45세에서 49세 구간의 중위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한국 여자 만 45세에서 49세 중위소득은 224만원이에요. 224. 여기 아마 주부는 빠질 겁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 100명 있으면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 그 사람이 224예요. 만 45세에서 49세. 그럼 이거 세금을 떼면 200이에요. 그 말인 즉슨 절반 이하는 200 벌기도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젊은 여자분들 만 25세에서 29세 중위소득 24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0에서 한 220 언저리입니다. 세금 떼면. 이 정도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열심히 해도 사실 큰 돈을 벌기 힘들어. 여자분들도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소수입니다. 소수. 정말 소수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여자분들 중에 300 이상, 300 이하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한 90%가 넘어요. 300 이하. 그러니까 세후 300이야. 300만원 위로가 어떤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객관적으로 많은 돈 못 벌어요. 절대 다수가. 데이터상으로. 근데 많은 돈을 못 버는데 많이 써요. 많이 쓴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긴 하는데 그 돈이 크지 않은데 그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들에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이 버는 돈으로는 해외여행 가면 안 돼. 근데 요즘에 보면 뭐 1년에 한두 번씩 간다고 하잖아요.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간다고 하잖아요. 사실 남자가 돈 더 많이 버는데 남자들도 한 400 벌어도 해외여행은 사실 좀 꺼림칙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일 뭐 고속도로 드라이브는 간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 간다고 해서 돈 많이 깨지는 게 아니잖아. 4, 5만 원 충분하잖아. 근데 해외여행이라 못해도 한 300원 깨지잖아요. 그리고 뭐 여자분들 해외여행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행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직장을 다녀보신 분도 알죠. 제시카님도 알죠. 여러분도 알죠. 직장을 다니는 중에 해외여행 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합니다. 직장 열심히 다녔다 하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해외여행을 가려면 일주일 통으로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사실 휴가철이 아니면 못 갑니다. 그 여행 가는 날짜를 내가 휴가 기간에 맞춰서 가는 것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그러면 회사에서 내가 연차를 한 5일 정도 써야 되는데 과연 그걸 회사에 용납을 할까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회사 다녀봤죠? 그러면 회사에서 연차 하루만 써도 회사에서 뭐라 합니까? 뭔 일 있냐? 뭐 때문에 연차 쓰려고 하냐?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일주일 통으로 쓰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갑자기 야 왜? 너 회사 그만두고 싶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막 당황해요. 어느 회사든 간에. 그래서 보면 여자분들 중에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보면 이 직장을 그만두고 갑니다. 뭐 퇴사 기념으로. 이게 문제야. 어느 회사든 간에 우리나라 회사에서 해외여행을 쉽게 허락해준 나라가 나라란다. 그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분들 해외여행 가는 거는 백수신분, 학생신분, 아니면 직장을 그만두고 가는 거야. 아니 직장 그만두면 이제 돈이 없는데 갔다 와서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꾸 이제 어떤 그런 컨텐츠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일은 하는데 모이는 게 없어. 돈이 모이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불안불안해지는 거예요. 전 이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가 버는 한도 내에서 큰 돈을 쓰면 안 돼요. 카드를 쉽게 긁으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도 되지. 혼자 쓰는 걸 뭐라 할 자격은 없음. 뭐 그렇죠. 혼자 쓰는 거 뭐라 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 논지가 있어. 뭐냐 하면 뭐 남자나 여자나 혼자 사는데 자기 돈 자기가 쓰겠다고 하는데 무슨 문제야.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여자는 문제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마 여자분들은 알 거야. 여자분들이 보통 있잖아요. 처녀 시절에 뭐 모를 때 혼자서 이렇게 막 쓰고 하다가 답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 절대 다수가 그냥 혼자서 자기가 책임지냐? 그게 아니에요. 결혼시장 나온다니까. 많이 나온다니까. 지금도 많이 나와. 여자분들이 혼자 써가지고 나이 먹고 돈이 없을 때 혼자서 받아들이고 살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남자는 있잖아요. 혼자서 빚잖아요. 에휴, 내가 누구 인생 걷어내려고 결혼하냐. 내 주제에 누구한테 피해주려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인드를 치면 여자분들은 내가 답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좀 넘기려고 나온다니까. 이걸 받아줄 남자가 있을 거야. 괜찮아. 난 시집만 잘 가면 장땡이니까. 분명히 나 좋다고 한 남자가 있을 거야.
나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내 빚을 갚아줄 사람, 그런 사람한테 넘기면 돼. 한 명만 걸려라. 이런 입장이에요. 여자분들 이런 사람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많아요. 많아. 지금 여자분들 중에 그 일은 하는데 모은 돈이 없거나 아니면 대출 받은 분들, 마통 뜰부신 분들 많아졌어요. 과거대에 많아졌어. 그러니까 남자도 빚 있는 사람이 있어. 있는데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남자는 빚 있으면 적어도 결혼시장에 안 나와. 결혼하겠다고 나오진 않아요. 적어도 여자한테 빚을 떠넘기진 않습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자기가 이제 씀씀이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답이 없어진 거를 남자한테 넘기려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자기 살겠다고. 많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해. 한국 여자들이. 한국 여자들은 남자한테 뭔가 좀 빨대 꽂거나 아니면 좀 얻어먹거나 해도 거기에 대해서 뭔가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자분들은 그런 거잖아. 자기가 사랑받는지를 뭘로 판단하냐면 남자가 나한테 백 사주냐 안 사주냐, 나한테 뭐 비싼 음식 같은 거 사주냐 안 사주냐 이런 거 판단하잖아. 정작 자기는 남자한테 해주는 게 별로 없고 자기는 그냥 남자를 만나주는 것일 뿐. 그래서 부탁인데 혼자 쓰는 거 뭐라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돈 자기가 벌어가지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쓰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돈인데. 근데 적어도 결혼시장에 나오지 마. 결혼하러 나오지 마세요. 근데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온다니까. 한번 보세요.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이 사람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훨씬 많이 나와.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장담합니다, 제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 어려워지고 취업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서비스업 이제 규모 적어지고 하면요, 누가 피해받아요? 이제 능력이 고만고만 여자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다 나온다니까 진짜. 예, 나와요 진짜. 보세요. 근데 뭐 나오면 어떡할 거야? 남자들이 안 받아주면 그만인데. 맞잖아요. 남자들도 앞으로 살기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급여가 감소해서 누구를 책임지고 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부탁인데 자기가 번 돈 관리 못해가지고 답이 없는 분들, 결혼하고 나오지 마세요. 누구 인생 잡아드리려고. 죄송한데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오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